네, 돈벌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헤르메스 스탁의 김수윤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는 현재 강보합권 정도로, 약보합권 정도로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은 과연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엇갈린 의견입니다. 우리 인성익 고문님은 그래도 업이다. 오늘 시장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앞으로 업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의 부채 협상 한도 네. 조정인데 그게 뭐 거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끄네요. 세 번째까지 지금 약간 아직 조율하고 있나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터 2011년도인가요? 그때도 한번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국도 큰 타격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안 해준다니까 상대방 진영에서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넌 너무 막 재정 지출 막 하지 마라. 적정하게 재정 지출을 좀 줄이고 부채 한도는 협상해 주겠는데 한도는 높여 주겠는데 정부에서 지출하는 걸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마라라는 걸 이제 잡으면서 그걸 협상을 하는데 이게 그 시한이 아마 6월 1일로 아마 못 박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한 1주 이상 좀 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지금 시각도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다 보니까 그게 발목을 잡아서 이게 왜 안 돼?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상황. 그렇다면 이거 이외에 나올 만한 악재가 현재로서 당장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해결되는 쪽으로 본다면은 그동안 짓눌렸던 악재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반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미국의 다우 주가가 좀 올라간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현재는 약간 좀 주춤돼 있지만은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장세는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올라간 쪽으로 저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또 김수현 팀장님은 여기서 어떠한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지요? 일단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동일합니다만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큰 폭의 하락이 아니고 제한적인. 약보합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슈라든지 테마에 따라서 수급 쏠림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미국장에서 좀 눈치 보기 장세 좀 조정을 약간 어느 정도 받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상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관련했을 때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상승 종목 수는 600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는 1,600개 정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변수가 오늘 있을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24일이 있는데 관련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힘이 굉장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지수가 올라야 합니다. 관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HBM 관련했을 때 H100 같은 경우에는 제품 단가가 높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월가에서도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사실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조금 까봐야 하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관망을 하시되 내일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은 이제 껍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거를 까보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오픈이 됐을 때 과연 또 얼마나 좋게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혹은 그를 넘어서는 것들이 나오게 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럼 업종은 어떨까요? 조선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두 분의 OX 팻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고모님,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좀 단단하게 버텨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물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네, 뭐 물이 들어왔다 그러시니까 네. 이제 노를 저어야죠. 열심히 저어야죠. 예, 저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선주의 그 수주량이 거의 풀이 차가지고 네. 더 이상 못 받는다는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저가 수주였어요, 기존에. 그래서 그런 쪽에 저가 수주에서 실제로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약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이제 한화 오션인가요? 오션. 예. 한화가 2조 원을 투자를 해갖고 지분을 거의 반 49.3%인가 지분을 반을 사가지고 이제 한화로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삼강 체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HD 이제 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삼성중공업, 한화, 삼성, 한화 이렇게 이제 삼강 체제로 갔는데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HD에서 이제 다 인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주를 보면은 보통 수주하면은 3년치 앞에 있는 걸 수주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크가 꽉 차, 도크가 한번 이렇게 빠져나가서 새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냥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글로벌 그 점유율이 한 지금 40%대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90%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하면서 중국이 저가 수주 공세를 하면서 이제 수주량을 많이 차지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해서 상당히 좀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는 이제 저가 수주가 아니라 이제 선별해서 고가 친환경 특히 LNG 쪽 이런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주를 받다 보니까 네.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질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미 주가는 거기에 선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그러고 장 자체가 얼로 그 어떤 테마나 어떤 업황을 정확히 받아서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의 상승은 더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조선주의 상승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더 지금보다 꽉 차 있는 수주에서 더욱더 이어지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리포트 보니까 조선주가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선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후된 그런 배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요거는 우려되는 조금 조심해야 부분이라면 된다. 아무래도 후판 가격 협상에 대한 부분이 있긴 후판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조선주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도 보면은 월요일에는 그 매물대 상단 라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라인을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중요했었는데 사실상 오늘 자리에서 좀 뚫어주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뚫어주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주봉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선가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고 하반기 이후에 그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을 비롯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부분에서 투심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제회사기구에서 50년까지 탄소 배출 목표 기준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주의 투심을 더욱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IMO라든지 관련했을 때 탄소 배출에 대한 제한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LNG 선박에 대한 추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네.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도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견조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 그렇다면 두 분의 탑픽 하나씩 좀 꼽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고모님은 어떤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보십니까? 전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이요. 예. 이유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가격 단순하게 가격 자체가 제일 싸기도 하고 이제 손이 많이 갈 수 있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참 안 오르던 그러니까 움직임이 참 덜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거래량이 바짝 늘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요. 지금 뭐 특별한 주체도 없고
실종 테마도 없는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기관도 동반 매수한다. 상당히 볼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이제 계속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나빴다가 1분기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반기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이런 쪽에서 보면은 조선주 중에서 일단은 삼성중공업만한 게 또 있을까? 뭐 다른 종목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상당히 좀 빠르게 좀 강하게 수급이 동반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물론 삼성중공업도 조선주 강세와 함께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김시은 팀장님은요?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두 가지 종목. 네. 그 첫 번째는 삼성중공업이고 네. 두 번째로는 HSD 엔진인데 사실상 섹터가 움직이게 된다면 기자재 쪽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쵸. 관련했을 때는 HSD 엔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 중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수주 같은 경우에도 고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LNG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는 카타르선에 대한 발주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유효한 종목군이다.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일단 조선주 가운데서는 탑픽으로 삼성중공업을 꼽아주셨다라는 점이 저의 이제 뇌리 속에 딱 박혀 있고요. 다음번에도 조선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업섹터 또 다른 섹터는 농업 관련한 기업들 보겠습니다. K농기계. 자, 이제 뭐 K팝, 뭐 K컨텐츠에 이어서 K농기계입니다. 과연 두 분의 OX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O 의견을 주셨는데요. 농기계 북미 수출, 사실 미국에서 상장된 미국 기업인 디어라는 기업도 농기계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농기계도 수출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쭉 그러고 있죠. 예, 계속 좋아요. 좋은데 네.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대동하고 이제 TYM 두 개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일단 북미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된다는데 북미가 무슨 열풍이 하나 불었는데 이게 하비 퍼머라고 그래서 취미농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그 주말 농장 비슷한 건데 걔네들은 단위가 크니까 아마 크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가 자잘하게 좀 생기면서 상당히 집중된 것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의 그 어떤 그 농업 열풍이 계속 이어질지 거기에 수요되는 그 농기계가 계속 이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쪽의 어떤 열풍이면서 수입이 좀 많이 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북미 쪽에 미국 쪽 캐나다 이런 쪽으로 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폭설이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폭설이 내리면 뭐 보통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 내리겠지요. 땅덩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치우는데 필요한 장비들, 그게 또 트랙터 같은 것도 장비로 치우거든요. 그런 것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수출이 좀 많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뭐 농업 열풍, 폭설이나 기온 변화 이게 겹치면서 그런 쪽에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늘어났는데 글쎄요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질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제 기온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농업에 좀 문제가 되는 어떤 그것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런 것 쪽에 좀 반감도 있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도 이제 관련돼서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우크라이나가 또 문제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 곡창지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해 갖고 연결된다면은 호재와 악재가 겹치지만 아무래도 호재 쪽에 더 많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수요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농기계 섹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뭔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농기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굉장한 모멘텀이 계속 불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 있죠.
대동 쪽을 좀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사실 농기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갑자기 나왔던 이슈는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에 나왔던 뭐 2년 전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관련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농기계 관련주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사료 곡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료 곡물.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했을 때 이슈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매출 비중이 미국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수요에 대한 흐름도 계속 나올 수는 있지만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수출 기조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지금 사실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 나오면서 윗골이 좀 길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접근을 하시기에는 농기계보다는 오히려 이슈가 있는 사료 곡물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 흑해 관련했을 때 러시아가 좀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누보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그러니까 단기 전고점 뚫게 되면서 이평선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슈퍼 엘니뇨가 7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곡물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기에 눈여겨볼 점은 저는 사료 곡물 쪽이 더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 조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하고 싶은 섹터 많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오늘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리오프닝도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제약바이오 간단하게 그리고 리오프닝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제약바이오를 X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임고문님 의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아직은 아닌가요? 뭐 다음 달에 아마케도 있다고 하고 최근에 보니까 제약바이오 조금 움직이던데요? 네, 좀 움직이는데 아직은 시기가 조금 좀 덜 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뭘 기다리시는 거죠? 뭐 특별히 기다리는 건 없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무래도 뭔가 수급이 유리하게 안 실적이 들어온다. 연결되고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 수급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수급이 한번 연결돼야 되는 어떤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모멘텀을 좀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재확산 그래서 지금 뭐 하루에 일평균 4천만 명 넘게 지금 재확산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 말에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꾸면서 한번 크게 한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재확산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잠잠해지는데 중국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관련돼 가지고 우리 뭐 진단 키트나 마스크나 어떤 그 백신이나 이런 게 뭐 수출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암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리오프닝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국하고 연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실적으로 어떤 연결되는 방법이 중국 이외에 딴 쪽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뭔가 실적이나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게 그때까지 현재로서는 좀 기다려보자는 측면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잠깐 들어볼게요. 제약바이오 쪽 뭘 가장 기대하세요? 그 큰 관점 비슷해요. 네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좀 네.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벤트가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면역 항암 관련했을 때 학회가 있다 보니까 특히 미국 쪽에서 3대 암 학회로 좀 꼽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뭐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려면 신약이라든지 임상 모멘텀이 굉장히 활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다른 이벤트를 좀 기대를 해보게 되면서 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큰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뭐 리오프닝이라고 키워드를 잡긴 했지만 중국 관련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제약바이오 쪽 보면은 백신, 이제 밤사이에도 파이자나 모더나의 주가의 급등이 나타난 게 중국 쪽에서 제2차적으로 굉장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 제대로 됐는 줄 알았는데 오늘 컨텐츠주들의 제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OX 팻말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재증가, 중국에서의 무언가의 제재,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중국 제재 쪽을 뭔가 좀 이렇게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가수 쪽이나 네. 이런 쪽에 지금 공연이 가서 이제 뭔가 되는가 같더니 다 지금 줄줄 취소됐다는 얘기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한한령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어떤 그 기획이나 그 K-팝 관련해 갖고 이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그 게임주들, 그리고 화장품, 면세, 여행, 이게 지금 줄줄이 다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뚫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 G7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책은 과거에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등거리 정책에서 안정이 이제 미국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현 정권에서 그걸 바꿀 의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향후에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다. 이걸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어떤 그 먹고 사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향후에 만약에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풀리고 가고 걔네들이 뭐 금리 더 이상 이제 관계 안 하고 인플레이션 잡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풀릴 수 있겠냐? 우리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어둡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을 쭉 확인해 봤는데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섹터를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오늘 주요하게 움직이는 섹터들 움직임 체크했으니까요. 오후장에서도 다른 프로그램들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꼬문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